안녕하세요,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두 번째 영상이고요.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볼 겁니다. 아마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당혹스러운 부분, 어렵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시면 민법을 정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 건데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A라는 건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팔기 위해서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더니 을이 갑의 건물을 와서 보고 마음에 들어요. 내가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갑과 을은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돼요.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또 요 계약,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요 매매라는 계약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을 가만 뜯어보면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요거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죠?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률 사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법률 요건인데, 특징은 법률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기초에서 이 법률 사실을 분류해 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법률 사실을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요.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거든요. 만약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다면 이거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건이 뭐가 있느냐? 시간의 경과, 자연현상, 부당이득, 요거예요. 자, 사람은 반드시 죽죠? 죽음을 회피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생사는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이에요. 원인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이니까 이것도 법적으로는 사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 용태입니다. 용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행위라는 말이죠.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의식이라는 말이죠.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의사적 용태, 간접적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선의 악이죠.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가 뭔가요? 알고 있는 정신 상태. 따라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가 되죠? 알고 있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외부적 용태가요,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법에 부합하는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 법에 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게 채무불이행이고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인데 위법행위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이죠. 자,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으면 준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라는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법률행위가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이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뭐가 있느냐?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요.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냐면 채고와 거절이 있죠. 거절은 거절이고 채고는 뭔가요? 독촉, 촉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념의 통지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라고 하고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았어요. 그럼 이빨을 닦으면 행위고 적법행위고 그 이빨 닦는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치질을 한다, 운전한다, 아니면 여러분처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는 나머지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길 바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준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